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비슷한 질환으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갑자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허리 통증과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하지방사통, 좌골신경통이 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서거나 걷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쉬었다 가고 앉았다 가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은 주로 황색인대, 이제 뒷부분에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황색인대가 두터워지고 퇴행성으로 이제 낮아진 그 디스크에 섬유륜이 볼록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관절막이나 아니면 뼈가시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 자라난 부분이 신경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점차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넓었던 게 점차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눌리게 되다가 염증이 생기기, 이 안에 염증이 생기기도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그러면 신경이 밖에서는 이렇게 누르고 안에서는 부풀어 오르니까 안에서 신경은 더 꽉 끼게 되면서 증상이 굉장히 더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간혹 협착증 환자 중에 나는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좋은 것도 좀 먹고 운동도 하고 최근에는 시술도 하고 해서 협착증 증상인 주로 이제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이게 혹시 내가 이제 치료를 잘 받아서 좁아졌던 신경이 이제 증상이 없어지니까 넓어진 거 아니냐, 신경이 눌린 게 펴진 거 아니냐 하면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내 협착증이 좋아졌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예전에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서 이제 아팠을 때랑 똑같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은 아직도 막혀 있는데 왜 안 아픈 거예요? 왜 저는 좋아진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 눌려서 아팠는데 안 아프면은 눌린 게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검사를 해봤는데 신경이 막힌 곳은 똑같다.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협착증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착증은 시작이 된, 발병이 된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알아서 이게 눌리니까 얘가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눌리는 것을 피해가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척추신경으로서의 역할,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내가 움직일 때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좁아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을 척추신경의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척추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것이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그 안에서 신경이 가늘게 이렇게 얇게 펴지면서 얘가 눌리기는 해도 이제 알아서 피해서 자리를 잡으니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눌리더라도 별 증상이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협착증 환자분 중에 이런 과정이 또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잘 되는 분들이야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 증상들이 계속 있고 계속 힘들어하고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환자분께서 허리가 아파서 MRI를 했는데 협착증으로 신경이 꽉 막혔던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여쭤보니까 협착증 증상이 하나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 위에 검사에서 보니까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협착증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그 아랫부분에 협착증이 관찰이 된 겁니다. MRI에서는 협착증으로 신경이 다 막혔는데도 전혀 그걸로 인한 불편함 증상이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신경의 리모델링 과정, 그러니까 협착증으로 인한 그 아랫부위의 신경의 리모델링 과정이 기가 막히게 된 거죠. 다 막혔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협착증을 치료할 때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우리가 협착증을 꼭 수술로 넓혀주거나 하는 그러한 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잘 관리해서 지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유에 해당이 되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협착증 증상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그 이유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아플 때 이렇게 좁아졌다가 괜찮을 때 넓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협착증이 생기면 한 방향으로 계속 좁아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 과정이 신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 지내다가 거기에서 염증이 확 생기거나 부기가 확 생기면 그때 꽉 끼게 되면서 더 아프게 되고 염증이랑 부기가 가라앉게 되면은 뭐 원래 좀 좁긴 해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신경 압박이 가라앉으니까 증상이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협착증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계속 좁아지게 되고 더 좁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너무너무 눌리면 얘가 피하다가 이제 피할 공간이 없어지겠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계속 좁아지게 되면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랑 부종을 가라앉히는 뭐 주사 치료나 먹는 약, 뭐 풍선 시술, 카테터 시술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 부기가 많이 가라앉지를 못하고 공간이 계속 좁으니까 효과가 이제 오래가지 못하면서 치료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주사 치료든 뭐 약물 치료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받으면은 뭐 1년도 막 괜찮고 또 잘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주사 치료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번에는 가더니 다시 또 아프고 이번엔 석 달밖에 안 가고 그러다가 또 갔더니 이번에는 한 달. 이제는 주사를 맞는 날에만 살짝 괜찮다가 다시 다음 날부터 너무 아프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결국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은 협착증 말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황색인대 뒤에서 이제 꽉 신경을 누르는 거를 제거를 해서 신경만 남겨두고 신경이 지나가는 넓혀주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터진 덩어리가 자연히 흡수되니까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고 이제 충분한 시간, 뭐 짧게는 수주일 아니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치료하면서 견디면 자연히 좋아진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대신 이제 흡수되지 않는 악성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면에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좁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좁아져서 생긴 거고 이거는 거기에 적응을 하게 만드는데 적응이 잘 안 되면 계속해서 아프게 되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넓혀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는 하다고 이제 모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협착증으로 인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신경이 리모델링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꾸준하게 해주면 협착증 증상이 없이도 협착증은 있지만 증상 없이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존적 치료들을 충분히 하면 수술을 안 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보존적 치료를 꾸준하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프고 안 낫고 하는 이제 말기 협착증은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지금까지 닥터발론이었습니다.